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상도 출신이 있으신가요? 지금 없으시죠? 충청도입니다. 저만 지금 경상도인 거죠? 경상도? 네. 이 김정재 의원의 이 발언 말입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 통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기권을 했었죠. 이건 뭐 다른 형태의 항의의 표시였는데 그때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뭐 이렇게 얘기했던 김정재 의원의 목소리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다라고 인정도 한 부분이고요. 다만 언론 인터뷰 통해서 산불은 특정 지역에서 나는 게 아니라 영호남 가리지 않고 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져달라는 의미였다. 이것을 경상도 사투리로 짧게 말하다 보니 오해를 산 듯하다. 나는 경상도 사투리를 평생 써온 사람이지만 도통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2차 가해, 실제 직접적인 그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한 가해보다 해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척하면서 생기는 그 2차 가해를 더 분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가 그 2021년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가 그 사과하는 어떤 형태의 악어의 눈물 같은 그걸 놓고 이제 뭐 개사과 형태 어떤 이런 거에 더 많은 사람이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잖아요. 경상도 사투리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그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다 들어보고 했지만 거기서 어떤 사투리의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청력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 짧게 해가지고 효율적인 건 충청도 이상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 실제 제가 어머니랑 통화하는 걸 보면 충청도 분들은 정말 대화가 짧습니다. 아니면 호남에서 거식이 안 나나 이런 식으로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 거식이라도 등장했으면 해석이 불가능한 어떤 단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도통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표준어 같던데요. 저도 영상을 찾아봤는데 너무 잘 들려. 네, 여기에서는 하나의 억양 하나도 너무나 이제 표준적인 그 언어를 쓰셨고 이게 그 조국혁신당이 반대를 한 그러니까 반대는 아니고 기권표를 던진 이유가 그 법안 자체의 산림 난개발을 조장하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건 여야가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민생 법안입니다. 그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데 조국혁신당 5명이 기권표를 던진다는데 사실 부결될 가능성도 없었던 거고 여기에 갑자기 뭐 왜 호남이 튀어나오는지 이거 자체가 애초에 이분은 지역 감정이 너무 머릿속에 뚜렷하게 박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랑은 아주 재미있는 악연이 있죠. 김정재 의원이요? 제가 이제 증인 선수하고 섰을 때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단 하나의 걸 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 때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 이분이 이제 신용하는 철새다. 여기서 뭘 하고 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길래 제가 아는 철새는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먹잇감을 찾아 날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먹잇감을 두고 지발로 추운 곳으로 가는 철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철없는 새죠. 그 순간부터 이분이 난리가 났어요. 막 그 현장에서 보면 막 계속 질문을 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이미 이제 거기서 완전히 의원들의 또 질타도 받고. 근데 저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부정적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계속 막말 이슈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때 뭐 노상원 관련해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실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뭐 윤리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징계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저래도 되나 보다 하고서 이제 강화가 되고 저는 사실 이 발언보다 놀란 게 그 뒤에 다른 분들이 막 낄낄낄낄 같이 웃는 거가 저는 더 문제라 생각합니다. 저쪽은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문화지체라고 좀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1980년대였다고 하면 사실 뭐 중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했는지 뭐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2025년이고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는 세상이고 그렇다는 거를 불과 몇 주 전에 그 원내대표 때문에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건 이분들이 2025년 현재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과거에 아직도 과거스러운 그 국힘 내의 문화가 잔재해 있다는 그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명이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본인도 그걸 다시 돌려보게 한다면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 텐데 경상도 사투리 운운하는 부분은 그 또 설득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니까요. 좀 전에 집단적 그 문화지체 말씀하신 송원석 의원이 그 말 했을 때도 앞자리에 있었던 유상범 의원이 쓱 일어나서 웃으면서 나가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물론 곤란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 웃는 표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상황들을 이제 몇 가지 더 짚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그 윤석열
피고인의 그러니까 특검 기소 첫 번째 그 재판은 우리가 중계를 통해서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살이 좀 빠진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뒤에 있었던 보석신문 과정은 이제 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기사로 확인을 했는데 신문 마치기 전에 한 18분 정도 본인이 직접 마이크를 붙잡고 발언을 했다 그러죠.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지금은 좀 작아요. 뭐 이러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1.8평 방 안에서 서바이벌 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그리고 보석을 인용해주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불구속 당하고 싶다. 그리고 집이 가까워서 내가 안 올 이유가 없다. 예, 아무튼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오늘 재판에는 또 안 나왔어요. 그 보석신문 끝나고 나서 구토와 현기증을 느꼈다라는데 보석을 좀 주세요. 그라프 목걸이 같은 보석을 좀 주세요. 네, 부부 모두가 보석을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애초에 논리적 모순입니다. 사실은 보석이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출석을 담보하기에 보석금을 내는 건데 지금도 출석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해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고 네. 이 발언 제도 자체가 좀 다 모순인데 1.8평 구치소 방 안에 있는 게 힘들다. 당연히 힘들죠. 힘들라고 안 힘들라고 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게 위헌성이 있다. 본인은 강력범보다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강력범보다 심한 내란범이었습니다. 당연히 갇혀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뭐 보석을 인용해주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 한다. 구치소에서 당뇨식 잘 주고 있고요. 운동 시간도 1시간씩 보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보장된 운동 시간이기 때문에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6시간 7시간 조사를 하고 재판 나와 있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변호인 접견도 똑같이 앉아서 진행을 합니다.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변호인 접견한 것도 사실 저도 접견 가끔 가서 여러 이제 의뢰인분들이랑 접견을 하면 한 4시간 5시간 앉아있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접견을 매일 하고 있다는 건 굉장한 체력입니다. 지금 댓글 반응은요. 이게 슬슬 금단 증상이 오는 것입니다. 라는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세금 깎아주면 세금 더 내겠다라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말 중에 딱 맞는 거 하나는 있더라고요. 거의 매일 그 목소리를 들은 당사자 입장에서 평소 목소리 무지하게 큽니다. 그런데 작아졌더라고요. 기운이 좀 빠지겠죠. 아무래도 체중도 빠지고 하다 보면. 이게 라인이 달라졌더라고요 얼굴이. 아니 뭐 오히려 이제 건강해 보인다라는 평가들도 많고요. 물론 뭐 염색을 못했으니까 흰머리 때문에 좀 더 나이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들도 있는데. 뭐 살 빠지면 어느 정도 또 주름이 더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요. 우리 모두 새치 염색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발언들이 공개가 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알려지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쯧쯧쯧 할 만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과연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저는 그때 변호인단의 발언도 좀 문제적인 발언이 좀 많이 있었는데 변호인들이 대응을 못하니까 피고인이 직접 나서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또 뭐였냐면 그 김계리 변호사가 뭐 공분을 사면은 뭐 약간 협박성 발언을 했죠.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재판부에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웠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피고인만 바라보는 것 자체도 그 풀메이크업이랑 빨간 캐리어까지는 챙겼지만 답변은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도 좀 무서웠고 거기 그 수많은 변호인들 중에 가장 에이스는 피고인이었다. 그건 또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그 현실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보면 이제 그 검찰의 특검을 훈수를 두잖아요. 뭐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했을 때는 이렇게 공소사실 좁혀서 했고 뭐 이렇게 많이 안 불렀고 정말 유치하고 근데 아직도 자기는 검찰총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그 내란범으로 수감이 되어 있는 그 현행범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그 감옥에 왜 있는지도 모르고 리조트에 감옥에 왜 있는지 모르니까 자꾸 못 나가게 한다고 뭐라 그러니까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잠깐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발언들을 보니까 그랬지 역시 안 변하는구나.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또 되는. 마지막 말이 압권인데 재판 알아서 진행하시고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경이라는데 지금 그러시고 있는 건 그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 본인의 어떤 뭐 죄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원시원하게 자백하고 재판에 충실히 참석하고 그러면 빨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120명을 뭐 자기는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자기 때문에 지금 120명씩이나 된 거예요. 그렇죠? 본인 때문에. 어제 광화문 집회 이런 데서 윤 어게인 그야말로 뭐 윤석열 석방하라 이렇게 단체로 맞춰서 하던데 과연 이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도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냐 정말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일부 마무리하면서 요 얘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지난 2022년에 나토 순방 때 민간인 신분으로 전용기 탔던 신모 씨 있죠. 당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이 신모 씨 여권법 위반 혐의로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민간인인데 수행원 신분의 그 여권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건 외에, 그러니까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자생한방병원의 계열사입니다. 자생바이오에 90억 원 횡령 의혹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관해서도 특검이 확인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23년 9월에 자생바이오가 청산되면서 9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해졌고, 이게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본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일단은 뭐 관계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 그러니까 뭐 검찰 선후배 간에 뭐 있는 것이고, 이 신모 씨는 당시에 전용기 탔을 때 영어 잘한다 그랬나 스페인어 잘한다 그랬나 그래서 먼저 갔다 그랬었거든요. 네, 선발대로. 예. 네. 근데 그런 거와 달리 횡령과 대선 자금,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럼요. 근데 꼭 신모라고 해야 돼요? 듣는 신모도 기분 나빠요. 그 실명으로 많이 오픈된 분입니다. 자생한방병원에 딸. 저도 어디 다른 데 가면 고성국 TV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재산 일단 신고에 보면 이원모 비서관이 이제 인사비서관을 했었고, 나중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총선에 나갔다가 지고 다시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이렇게 왔는데 400한 30억 그 정도 올라와 있었을 거예요. 네. 아마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부인의 재산 신고 내역이 증여 받은 이제 재산 신고 내역, 주식 등등 포함돼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가 스페인에 먼저 선발대로 가서 뭐뭐를 했다. 사실은 뭐 보석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갔다. 뭐 별의별 이제 썰은 있지만 그건 많이 알려졌는데, 지금 요 사실은 덜 알려졌는데, 중요한 건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결손 처리를 해서 상각 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일종의 같은 계열사 간에 어떤 거래 처리하듯이 하면서 상각 처리라고 떨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법인도 청산을 시켜버리고, 일단 청산을 시킨다는 얘기는 증거인멸이 되겠죠. 시간이 가면.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못 추적을 못하게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한 것인데, 추적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법인에 대한 것들은 요즘에 전산화로 다 체크할 수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자생까지 수사가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흔히 이제 특검에 이렇게 귀동냥을 해보면 자생까지 갈 여력이 없다. 그런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큰 금액들이 움직인 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 관련 내용은 특검에서 확인을 한다 그러고 후속 보도가 있는 대로 저희가 또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